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6년 국가별 박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베트남어로 번역된 한국의 현대시 60여 편이 현지에서 책자로 출간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베트남 호치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4차 핵실험 강행 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통일의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통할 한반도, 고려대 남강규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때 아닌 복권 사재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1등 당첨금이 역사상 최대치인 1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액수는 다르지만 복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번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은 복권이라는 것은 극소수를 제한 수많은 시민들이 돈을 잃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돈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갑을 열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질문일 것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6년 국가별 박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4년째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백낙균 기자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국가별 박해 순위를 보면 북한이 1위, 이라크가 2위, 에리트레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수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제외하면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IS나 보코하람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 1년간 전 세계 기독교인 중 7천여 명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에 비해 3천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갈수록 기독교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북한, 시리아, 이라크처럼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는 나라들까지 합치면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공격이나 피해도 커서 2,300개의 교회가 파손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국제적인 난민 문제와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자로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내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소강성 목사를 설교자로 확정하는 한편 통일을 주제로 청년들을 참여하는 통일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신년 할애 예배가 지난 1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등 14개 교단장이 참여했습니다. 박무용 합동총회장의 인도로 이영훈 기아성 총회장의 기도, 전용재 기감감독회장의 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함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승 대신 부총회장의 신년 인사와 최영남 통합총회장의 축도로 신년 할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신년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 교회협의 2016년 핵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올해 가칭 새로운 95개 선언을 제시해 종교개혁 정신을 구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혐오보다는 대화의 원칙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 연대를 통해 기도회와 강연회, 상담센터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영주 총무는 올해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을 미국 행정부에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소식은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피족들 때문인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증거하는 이란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As ISIS conquered parts of northern Iraq and persecuted Christian minorities, as Iran continues to suppress religious freedom, a surprising result happened. The gospel actually began to spread. So besides the darkness coming in and trying to get the light and salt out, killing lives and bringing so much pain and suffering, on the other hand, we're seeing a rise of the presence of God, worship, prayer, people experiencing Jesus, and people open up to the gospel and coming to know him and follow him, even from Muslim background. Fabian leads a house of prayer in Kurdistan. He told us of meeting people who had supernatural encounters with Jesus. People in these streets and in these refugee camps from places where ISIS have occupied, even people from here, that are encountering Jesus in dreams and visions. Those divine encounters are not limited to ISIS-controlled areas. It's a phenomenon happening throughout the Middle East. CBN News met with some visiting Iranians to Kurdistan who wanted to share their stories. We've concealed their identities for their own protection. One night when I was in bed, I had a dream, and the light was speaking as I'm speaking to you now. It was calling my name verbally and saying, "Come to me, I will save you and I will rescue you." But I didn't understand. That decision soon followed for Abby and her mother. About 7 months ago, we made our own decision to follow Jesus with all our hearts. When we came here, they explained about the life of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the gospel. Here we realized that my dream was of Jesus. He is calling us to give us salvation and to give us rest, to give us life. I asked what danger she faces back in Iran. If people knew about my faith, I would be rejected. This is a type of social persecution. If the government knew about my faith, I would be executed or hung in the street at once. Claire came to faith through scripture and a friend. When I was reading the Bible, I couldn't ask others to explain the passage. When I went to university, I met an Armenian girl. I asked her so many questions. How did they live? How do they worship? Many things like that about the Christian life. Her answers brought me to make my own decision. It changed her life. Christ brought me many blessings. I can't describe how faithful Jesus has been, but things which I cannot say in words have happened to me. Whenever I am praying and I'm lifting up my spirit towards God, I do believe and I feel the hand of God touching my heart and shaking my heart. This man, we'll call Dennis, also had a dream. In the dream, I still remember some marks on his face and that he was wearing a crown, a king's crown, on his head. A strong brightness came out of each part of his body, and many people were bowing down before him. That dream is still alive in me, and it's with me every day. I remember feeling like I saw heaven. He's shown me many different things since I believed in Jesus, but that dream became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asked him if others are coming to Jesus inside Iran. Yes, many people are coming to Christ through dreams. You can't imagine how Jesus is appearing to people. I feel like everybody's looking for a home, looking for the truth. What the Iranian people are going through right now is very difficult. The only one who can change that situation is Christ himself. So please pray and ask others to pray for the people of Iran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Iran's mullahs try to quench Christianity in their Islamic Republic. Despite those efforts, missionaries say Iran h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urches in the world. While politics and extremists rearrange the Middle East, Fabian and others say the Holy Spirit is working at a much higher level to change lives. The harvest is very ripe and people are desperate. They have lost everything. They are in pain. They need help and they are ready to listen, and people need to know that. Yes, there's many bad people and they want to kill and destroy, but there's so much more people who are desperate for answers in life. And we as the light and salt, we need to be here for such a time as this, to be his voice and be his hand and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ir lives. Chris Mitchell, CBN News, Erbil, Kurdistan.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한류의 바람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베트남은 한국어 열풍이 다른 곳보다 훨씬 뜨거웠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아름다운 시가 베트남어로 번역돼서 책으로 출간됐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의 한주숙 원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지숙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시가 베트남어로 번역돼 책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2달여의 작업을 거쳐서 지난 연말에 아름다운 한국의 현대시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국 현대시 번역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베트남 내 그 한국어과가 설치된 대학과 기관에 배포하고 있고, 또한 그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인들이 그 교육원을 방문해서 책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내에서는 그 몇 편의 한국 소설들이 번역이 돼서 소개되어 있지만, 그 한국의 현대시에 대한 그 책자는 처음 소개해서 그런지 예상외로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네. 책까지 이렇게 출간을 하시게 된 거는 한국의 시를 알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그 한국어를 전공한 그 학생들이지만 과연 이 학생들이 우리 그 한국의 현대시에 대한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2014년도에 제1회 한국 현대시 낭송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이 많은 학생들이 큰 호응을 받았고, 또 작년 2회 대회 때는 그 한층 수준 높은 그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네. 2회 걸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주위에서 그 한국의 현대시를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번역 책자로 좀 발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번역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전공한 그 우수한 그 베트남 학생들의 도움으로 같이 또 공부하면서 이해하면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베트남어로 번역된 시는 어떤 것들인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 책에는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름다운 시들 중에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60여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네, 그다음 박목원 시인의 뭐 나그네, 정지영 시인의 향수, 그다음에 서정윤 시인의 그 홀로서기, 안도현 시인의 연탄 한 장 등 네. 가장 대표적인 시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그렇군요. 네. 이 책이 아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낭송대회를 진행해 본 결과 이 책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 한국 학생들과 그다음에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 또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은 그 베트남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이 책이 더욱더 보완돼서 그 한국 현대시에 녹아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정서를 베트남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실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한류 바람이 상륙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를 전하고 계신 입장에서 책임감도 아주 크시겠어요. 네, 그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이 베트남만큼 뜨겁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이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도 많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비슷한 경험을 해왔고 그러기에 또 정서적으로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류가 이 드라마, 그 음악 등 대중문화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수준 높은 문화 쪽으로도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호치민시 한국교육원이 2013년 처음 설립돼서 이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높은 교육으로 한류의 수준을 높여가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류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하시는데 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의 아세아 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주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제 핵실험 이후에 전 세계 이목이 북한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미국 국적의 한국인과 또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 계속 그 얼굴만 보여줄 뿐 다른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월 6일 지난주 북한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북한이 이번 핵실험은 수소탄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탄은 정말 위력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이 3차례에 걸쳐서 실험한 그런 그 핵 분열 하고는 폭발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수소탄 사용은 좀 북한의 주장으로 그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하여간에 북한의 어떤 그 핵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북한이 왜 그러면 기습적으로 이렇게 4차 핵실험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제 김정은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유일 용도 체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우상화가 시작했는데 올해 아마 그 우상화가 더 심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보다는 다른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또 네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만약에 수소 핵실험이면 그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핵 능력보다는 훨씬 이것이 향상된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우수한 뛰어난 핵 능력, 그것을 자기가 개발했다, 주도했다, 이런 걸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지도력과 업적, 또 그걸 통해서 유일 지도 체제를 가지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네네. 그런 어떤 우상화 정책이라는 걸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일단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추출을 봐가지고 수소탄이 아닐, 수소탄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군요. 예. 어쨌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허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건 대단한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안 굉장히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바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소집이 되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기존에 이제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제재에다가 더 플러스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제 추가 제재가 가할 예정인데,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그 추가 제재의 내용은 북한이 어떤 핵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핵 개발과 관련되어진 기업체나 또 단체, 개인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그 금융 제재에 그것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유엔 제재 차원도 더 강화되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개별 국가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그 제재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북한의 어떤 그 자금줄을 조일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융 제재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어떤 직접 그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지금 그 대북 제재안이 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 상당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강한 대북 제재안이 이미 벌써 그 하원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일단은 중국은 유엔의 그 추가 제재는 동참할 겁니다. 근데 중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가서 지금 외화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북한의 현금 수입이 될 수 있는 중국 내 활동을 가지고 좀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를 중단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네. 북한의 경제 제재에 우리가 또 동참한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이고 북한 스스로 이제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유엔에서 추가적인 금융 제재가 들어간다. 또 미국이 지금 벌써 이미 하원에서 그 제재안이 벌써 가결이 됐고요. 네. 또 여기다 뭐 중국도 좀 동참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북한 핵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 입장에서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게 들어가는 현금이 1년에 한 9천만 달러, 한 1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뭐 개성공단은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남북 간의 그거기 때문에 뭐 유지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개성공단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또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런 핵 위협을 더 노골화시키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은 개성공단 운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뭐 개성공단에 대한 뭐 운행을 중단하거나 그거는 아마 당분간은 그런 조치는 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북한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폭탄으로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걸 봐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얘기하면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인데 좀 더디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아마 이번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네, 북한이 보시는군요. 뭐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주로 뭐 미국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한 20년 이상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미국을 그냥 하나의 명분 삼아가지고 지금 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핵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죠.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국도 좀 고민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나온 것 같고요. 중국하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공조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이 지난 3차 핵실험부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유엔 차원의 제재는 동참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북한의 핵 거기에 돼 가지고 이제는 심각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김정은하고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아마 북중 관계가 좀 개선되어지고 정상회담도 예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또 하나 중국이 여기서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죠. 중국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상당히 큰 지금 딜레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중국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이 올라가지고 계속 중국이 과거처럼 지금처럼 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하게 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의 선택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중국 말도 안 듣고 뭐 우리 자신들이 핵을 지금 막 개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또 사실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지고 중국도 상당히 좀 이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북한이 잘못했고 잃을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이번에 인민무력부를 방문해서 이 핵실험 주도한 부부에 방문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자기들은? 그렇죠. 뭐 자신은 아마 이제 그 인민무력부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부 격인데 이번에 그 핵실험에 참가한 기술자들이나 군인들 뭐 관련자들을 가지고 아마 치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김정은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 전보다 더 발달되어진 수도탄을 이용한 핵실험을 북한이 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걸 지도력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핵실험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어떤 각종 언론 매체 또 각 지방마다 뭐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일종의 축제 분위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그 실험이라는 것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 상위 미사국 5개 국가만 갖고 있는 아주 그 좀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자신들이 핵 보유국에서도 더 강대국이 됐다. 뭐 그러면서 아마 김정은의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더 칭송하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올 한 해 내내 김정은의 어떤 우상화 작업의 소재로서 아마 활용할 거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김정은 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더 다지기 위한 그런 목표에 가지고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외 관계나 대남 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핵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방금 권력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한의 권력 기관 하면 노동당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노동당이 실제로 군사적인 어떤 통솔력을 갖고 있나요? 이제 모든 건 일단은 그 노동당이 가장 그 권력의 중추죠. 또 그 안에 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사, 국방과 관련되어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그 군사와 관련되어진 그 결정을 되죠. 물론 이제 그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보다 더 상위의 기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운영해 나가는 그 전체대로 변화해 나가면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지금 좀 유명무실화되어지고 그렇군요. 예, 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그 기능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군과 관련되어진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책임지고 또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였다. 좌위의 어떤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군사 전략적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거의 뭐 한 2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외부의 침략, 뭐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그 사실과는 어긋나는 내용이죠. 네, 지금 우리가 그렇군요. 역사를 보더라도 이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는 무력 도발을 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나 전쟁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사실을 이제 왜곡하면서 자신들 어떤 핵 개발의 명분을 가지고 미국에게 또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그런 뭐 늘상 있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고 또 그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내부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대북 제재 안에 전 세계가 지금 공조하는 어떤 분위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셈법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북핵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그래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핵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국제사회에 일치되어진 이제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가 없죠. 북한이 뭐 주장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각 국가별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 국제 공조가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사실은. 무엇보다도 북한 핵의 가장 큰 지금 위협의 대상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어떤 그런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좀 뭔가 이제는 이 핵을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도 이거 4차 핵실험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 미국에 전술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이렇게 그렇죠. 항모가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또 그렇게 되면 또 이 핵 확산이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뭐 B-52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북한 핵에 대한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억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가장 큰 당면한 위협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우리 국내적으로 핵 보유에 대한 여론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이제 위협 공갈을 하면서 여론을 양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러니까 북한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뭐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여론이 국내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북한 핵의 어떤 그런 위협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간파를 하고 또 국민들이 좀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네네. 북한 핵의 위협에 좀 맞서는 그런 좀 강한 네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위협 공갈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다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 핵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자유와 이런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그런 것이 결집이 돼야만이 북한의 어떤 그 핵 개발 의도를 우리가 무산시킬 수가 있는 네네네. 것이지 그 핵의 위협에 우리가 굴해가지고 마치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거 가지고 들어주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좀 잘못된 생각들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네네. 북한 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정말 당분간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참 편안하게 좀 위협 느끼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세나 북한 내부 상황을 봐가지고 결국은 이건 북한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보다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의 그 종말을 네네.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북한 내부 어떤 자충수다.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북핵에 계속 집중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이미 벌써 정초부터 이렇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어째 보면 제가 봐서는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내적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김정은이 지금 5년 차지만은 내부에서 몇 가지 보여준 거 있지만은 그렇게 큰 뚜렷한 업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 지금 북한이 항상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SNBL이라고 하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고 있는 그 핵 무기라고 할 수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마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핵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참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의 폭탄 테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터키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또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정부가 여행 자제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